지적인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과학 베이커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쿠키입니다. 시어도 작가님의 메마르지 않는 주기율표 테이블 언박싱 프티지. 오늘은 17쪽 할로젠 원소로 시작해 18쪽 비활성 기체들까지 만나보려고 해요. 아주 강력한 반응성의 17쪽 옆에 거의 반응을 안 하는 안정적인 18쪽이 있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영상 속에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친구는 2주기 17쪽 원소인 플루오린이에요. 흔히 불소로 알려지기도 한 플루오린은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까면서 설명드리자면 과거 험프리 데이비나 조제프 게이 위삭 같은 화학에서 저명한 과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녀석이 바로 이 플루오린이거든요. 뭐가 있긴 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이거 테플론 수지네요. 테플론은 화학 반응에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그 이유는 이 플루오린이 다른 물질과 정말 아주 강력하게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반응한 물질은 웬만한 녀석이 접근하지 않는 한 절대적인 안정성을 가지는 물질이 되어버리죠. 테플론은 바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한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플루오린만 존재할 때는 그 어떤 원소보다도 무서운 반응성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산소 같은 강력한 산화 능력을 지닌 녀석도 플루오린과 만나면 오히려 산소가 산화되어 버릴 정도죠. 헬륨과 네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원소랑 반응할 수 있는 녀석인 플루오린은 보관도 너무나 어려운 게 분자 구조적으로 그 단단한 플라스틱 수지들이나 심지어는 유리를 녹여버리는 능력도 지니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음식이 늘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에서 볼 수 있는데, 이 프라이팬의 대명사인 테팔의 브랜드 네임이 테플론 플러스 알루미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좀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만날 친구는 3주기 17쪽 원소 클로린, 염소예요. 이것도 단독으로 존재할 때 반응성이 무지막지한 녀석이에요. 심지어 염소는 1차 대전 때 독가스로 이용되기도 했던 악질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소량이 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소독성 물질의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전해수기를 통해 직접 집에서 만들거나 혹은 시중에서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락스의 성분 중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이 염소가 해주죠. 음식물 속 유해한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도 염소가 쓰이고 있어요. 바로 위액 속의 염산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한번 열어볼까요? 없네요. 여기에 소금이라도 넣어뒀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4주기 17쪽 원소이자 남자에게 치명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원소 브로민입니다. 브로민도 염소와 마찬가지로 소량은 소독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더 독특한 특성은 바로 내열성의 능력이에요. 브로민염은 열에 아주 강력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방염복의 소재로 이용되곤 하죠. 왜냐하면 열을 잘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보통 자연 상태에서 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은 광물로 존재하는데, 이건 브로민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모든 할로젠 원소들이 다 그래요. 열어볼까요? 역시 할로젠 원소답게 없죠. 그런데 제일 위험한 플루오린도 있는데 이쯤 되면 그냥 귀찮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기 시작하는데요. 닫아주시고요. 다음은 5주기 17쪽 원소 아이오딘이에요. 요오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원소이기도 하죠. 흔히 말하는 그 빨간 약 있죠. 그게 바로 이 아이오딘을 알코올의 칼륨과 함께 아주 약간 녹인 용액이에요. 인체에는 크게 유해하지 않은 선에서의 강한 살균성을 지니고 있어서 의료용 소독약으로 자주 사용되죠. 열어보면 드디어 뭔가 나오네요. 이게 바로 그 빨간 약의 미국 버전이거든요. 이 캡슐처럼 보이는 용기의 앞을 똑 따면 그 안에서 빨간 약이 스르르 나오죠. 상처에 빨간 약을 발랐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음날 붓기의 수준이 바뀔 정도로 빨간 약은 정말 탁월하게 세균을 죽여버려요. 이 때문에 그냥 아무데에나 빨간 약만 바르면 낫는다는 미신까지 생겨날 정도였으니 이 정도면 이 녀석의 능력은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다음은 17쪽의 마지막 원소 6주기의 아스타틴이에요. 장담하는데 이걸 까봐도 이 원소는 여기 없을 거예요. 인공의 원소를 제외하고 자연 상태에서 구하기 제일 어려운 원소가 4가지 있는데, 하나는 1쪽의 프랑슘, 전이쪽의 악티늄, 프로타티늄, 그리고 이 녀석이에요. 얘도 우라늄의 붕괴로부터 파생되는 원소인데 이 녀석의 반감기가 무려 8.3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수집가들도 그냥 우라늄 광물 가져다 놓고 저 안에 뭐 우연히 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겠다 뭐 이러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열어보면 네, 예상된 결과였죠. 자, 이제 비활성 기체로 알려진 18족 원소를 들여다볼 차례예요. 이쯤 되어 이야기하는 주기율표 속 재미있는 특징 중 하나는 맨 앞에 1족부터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그리고 17족 원소들은 사실 원자 속의 전자들 중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의 최외곽 전자라는 녀석들의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1족부터 순서대로 1개, 2개, 그리고 13족으로 점핑을 했지만 3개, 4개, 5개, 6개, 그리고 마지막 17쪽은 7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는데 원자들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이 전자들이 8개가 되었을 때 원자가 안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러한 성질을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이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1개밖에 없어서 이것만 떨어져 나가면 안정화되는 1족 알칼리 금속이 마찬가지로 최외곽 전자가 7개라서 1개의 전자만 끌어당기면 안정화되는 17족 할로젠 원소가 극히 강한 반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18족 원소들은 반응성이 기본적으로 매우 낮은 원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얼마나 반응성이 낮으면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이 되었겠어요. 얘네들은 결합도 잘 안 해서 보통 기체라 하면 분자 상태로 존재해야 할 텐데 얘네들은 홑 원자라고 해서 그냥 원자 상태로 기체가 되는 녀석들이에요. 기묘하죠?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들의 시작인 1주기 18족 원소 헬륨을 볼까요? 헬륨은 태양신 헬리오스에서 그 이름을 딴 원소인데 태양의 수 다음으로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열어보면 방전관이 들어있네요. 보통 비활성 기체들은 방전관 속에서 교류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쁜 빛을 만들어내곤 해요. 이걸 우리는 네온사인이라고 불러요. 왜 네온사인인지는 일단 이걸 닫고 다음 원소에서 알아볼까요? 다음 원소는 2주기 18족 원소인 네온이에요. 느낌이 빡 오죠? 이 네온의 교류 방전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우리 눈으로 주홍색으로 보이는 예쁜 빛을 발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네온에서 나오는 예쁜 빛의 신호라는 이름의 네온사인의 시초가 되었죠. 열어보면 역시나 방전관이 있네요. 보이시는 것처럼 기체 상태일 때는 무색을 띠고 있지만 전기 에너지를 가해주면 주홍색의 예쁜 빛을 발산한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원소는 3주기의 18족 원소 아르곤이에요. 대기 중에서도 거의 한 1%? 그 1%라고 하면 좀 작아 보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기체 속의 1%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이렇게 풍부한 아르곤은 백열등 속 필라멘트가 타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위한 기체로 많이 이용되곤 했어요. 열어보면 역시나 방전관 안에 들어있네요. 역시 아르곤도 예쁜 빛을 방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답니다. 다음은 4주기 18족 원소인 크립톤이에요. 크립톤은 LED 전구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고효율의 전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곤 했던 원소예요. 열어보면 역시 방전관 속 크립톤을 볼 수 있었는데 백청색의 빛을 발하는 크립톤의 빛은 1m를 정의하는 용도로서 단위의 표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 쓰였던 적이 있었어요. 크립톤 동위원소 86을 방전시켰을 때 그 빗줄기들 중 주홍색을 띠는 스펙트럼의 빛의 파장에 165만 763.73만큼을 곱한 값을 1m로 정의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이걸 통해서 주홍색 빛의 파장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에다가 이 파장을 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쿠키가 닉네임과 함께 크립톤의 파장을 이야기해주는 짤을 다음 영상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떻게 구했는지 같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다음 원소는 5주기 18족 원소인 제논이에요.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이랑은 안 어울리게 이놈은 플루오린이랑 화합물을 만드는 괴상한 녀석이죠. 아니, 플루오린이 괴상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화합물은 의학적인 용도로 연구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역시 주로 쓰이는 용도는 방전관의 재료예요. 그런데 이 제논이 채워진 전구는 아주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로 과거의 아이맥스 영화관 같은 선명하고 확실한 빛이 필요한 거대한 빔 프로젝터에서 사용되곤 했다고 해요. 물론 지금의 아이맥스는 레이저가 이 녀석을 대체해버리긴 했지만요. 여러분은 역시나 방전관이 들어있고 이 안에 제논의 기체가 들어있다는 걸 작가님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육주기 주제에 우리 집에도 새들어 살고 있는 원소인 육주기 18족 원소 라돈이에요. 보통 화강암질 속 토륨이나 우라늄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의 반감기는 약 3.2일 정도. 이 녀석들은 비활성 기체인 주제에 방사성 붕괴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폐로 흡입되면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녀석이에요. 가정집의 벽재에서도 심심치 않게 방출되는 녀석이라 건축법에는 이 라돈의 방출 수치에 제한을 두어서 건강에 우려되지 않는 수준으로만큼 규제를 하고 있어요. 열어보면 와, 납 용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안에 혹시 없네요. 있으면 뭐 내 손 피폭이니 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율표 테이블 속 자연계에 존재하는 1족부터 18족 원소들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게 있죠. 바로 1족, 2족에서 13족으로 뛰게 만들어줬던 비밀인 전이금속 또는 전이원소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아직 못 만나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 친구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자 해요. 기대해주세요. 쿠키의 과학 베이커리 속 모든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쉽사리 찾아보기 힘들었던 소소한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 가볍게 들으며 즐기실 수 있는 것은 물론 과학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 수업 자료가 필요하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과제 등에 활용할 초, 중, 고, 대학생 모두가 출처만 밝혀주신다면 자유롭게 2차 편집 등으로 활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 관련 푸티지 영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의 큐레이팅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큐레이터를 맡은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쿠키였습니다.